안녕하세요. 얄리3D 레트입니다. 오토데스크 퓨전을 활용한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실기 강의 영상, 오늘은 공개 도면 2번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공개 도면 2번 모델링 하겠습니다. 1번 부품과 2번 부품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1번 부품은 그대로 있고 2번 부품이 이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앞뒤로 회전이 가능하고, 또 이 구멍을 따라서 왔다 갔다 이동이 가능하게끔 조립이 된 것 같습니다. 1번 부품 먼저 스케치 해볼 건데, 이 도면을 보고 스케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원점을 어디에 둘 거냐, 그것을 정해야 하는데, 저는 보통 두 부품이 결합되는 부분, 그래서 뭐 이쪽이나 이쪽, 이 부품 2번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원점으로 잡고 스케치를 진행해 볼게요. 이 부분 모델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원과 원을 그려서 직선으로 이어주는 방법도 있고, 또 슬롯 두 개를 그려서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이 슬롯과 슬롯을 사용해 그리는 게 손이 덜 갈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작업 평면을 어디로 설정하느냐, 이 도면으로 스케치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보는 방향이죠. 스케치 작성 누르고 이 우측면도에 해당하는 YZ 평면에 스케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원점으로 맞춰 보겠습니다. 작성 메뉴에 슬롯, 중심 대 중심 슬롯 클릭하고 살짝 작업 평면대를 확대한 후 원점 클릭하고 그 아래로 직선을 그린 다음 슬롯 모양 만들어주고, 또 이어서 아래에 있는 중심점에 마우스를 클릭해서 왼쪽으로 이어지는 슬롯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자, 이 구멍에서 2번 부품이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 호와 이쪽 호의 크기가 똑같아야겠죠. 그래서 구속 조건에 있는 동일 구속 조건 사용해서 이쪽 호와 이쪽 호를 클릭해서 두 호의 크기를 똑같이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이 호의 치수는 여기 도면 보시면 이렇게 6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 단축키 D 누르고 이쪽 선과 선 클릭해서 6으로 맞춰주겠습니다. 크기가 상당히 길쭉해져서 적당히 살짝 줄인 상태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모양을 잡고, 이 상태로 두고 이제 바깥쪽 형상을 스케치해 볼 건데, 도면 보시면 R 목깎이죠. 이쪽 부분 그리고 이쪽 부분에는 이렇게 목깎이가 적용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는 이렇게 못따기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 단계에서는 목깎이 못따기를 적용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각진 형태로 먼저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직선 단축키 L 누른 다음 바깥쪽에 적당히 비슷하게 직선으로 형상 만들어줍니다. 반드시 스케치가 닫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수평수직 구속 조건으로 모든 선들 수평수직 맞춰줄게요. 그리고 중심 지름 원으로 원 하나 그려주고, 다시 직선으로 이 가운데 선도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치수 입력해 보겠습니다. 치수가 많아서 차근차근 입력해 볼게요. 치수 단축키 D 누르고 먼저 이쪽 점과 선의 길이 7, 그리고 이쪽 길이가 14,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4. 그다음에 세로 전체 길이가 18.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5. 그리고 이쪽 면과 바닥에서의 길이가 7.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의 길이가 14. 그리고 이 호의 중심과 바닥까지의 거리가 6. 이 원은 지름이 5. 그리고 중심점과 이 선 사이의 거리가 4. 참고로 이 파이는 지름이고 R은 반지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 전체 길이가 아래 도면에 나와 있죠. 38.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38.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30. 그리고 각도 치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45도. 그래서 이 슬롯 중심선과 자, 여기 선 사이의 거리, 사이의 각도 45 치고 엔터 하면 이제 도형이 완전 구속됐으니 스케치를 마무리하고 돌출을 시켜보겠습니다. 얼만큼 돌출시킬 거냐, 이렇게 작업 평면이 있고 프로파일을 양쪽 방향으로 돌출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작업 평면이 이렇게 가운데에 있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금 16만큼 돌출을 시켜야 하고, 자, 이 부분에 해당하는 이쪽 프로파일은 6만큼 돌출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프로파일 선택하고 단축키 2, 돌출 단축키 2 눌러서 얼만큼? 16만큼. 그런데 돌출 방향을 여기에 보시면 한쪽 방향이 아니라 대칭으로 설정해서 양쪽으로 돌출이 되게끔 설정하고, 이 측정 값이 절반으로 되어 있으면 양쪽으로 16, 총 32만큼 돌출이 되기 때문에 전체 길이로 반드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향은 대칭, 측정 값은 전체, 그리고 확인 클릭하고, 이 스케치 가시성이 꺼졌으니 다시 눈 모양을 눌러서 가시성 켜준 다음 이제 이쪽 프로파일 클릭하고 돌출 단축키 2 누른 다음 방향은 대칭, 측정 값은 전체로 바꿔주고, 자, 거리는 6 입력하고 확인 눌러줍니다. 다시 스케치 가시성은 꺼주고 여기서 목깎기와 못따기만 적용해주면 형상이 완성되겠죠. 먼저 목깎기 단축키 F 눌러서 자, 이 부분에 4, 이 부분에 14를 적용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먼저 클릭해서 4, 그리고 이 부분 클릭해서 14만큼 목깎기를 시켜주고, 다음은 못따기인데 이 못따기 치수가 따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래에 있는 주서 확인,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따기는 5라고 나와 있죠. 못따기는 따로 단축키가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요. 2강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이 단축키를 새로 설정해도 되고, 이 연습하실 때는 이 도구 막대 안에만 있어도 훨씬 편할 겁니다. 그래서 못따기 옆에 있는 점 3개를 클릭해서 도구 막대에 고정시킨 다음 이렇게 목깎기 옆에 드래그해서 옮겨주시면 훨씬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못따기 클릭하고, 자, 모서리 3개를 한꺼번에 클릭하겠습니다. 이쪽, 그리고 이쪽, 다음 이쪽 모서리.
자, 화면 돌릴 때 Shift 키랑 스크롤 버튼 동시에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얼만큼, 5만큼 5 입력하고 엔터 눌러주겠습니다. 그 다음 비번호 각인하겠습니다. 자, 이쪽 프로파일 클릭하고 스케치 작성 누른 후 작성 메뉴에 문자 클릭 후 문자가 들어갈 상자를 생성하고 공개 도면 2번이니까 저는 그냥 02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이 높이가 10mm로 설정되면 글자가 너무 커서 7mm나 한 8mm 정도로 설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7mm로 수정하고 가운데 정렬 맞춰준 이후 확인 클릭. 자, 그 다음 파란색 글자 클릭해서 돌출 단축키 2 누르고 -1 입력한 다음 엔터. 이렇게 해서 1번 부품 완성이 되었고 이제 2번 부품 스케치 해 보겠습니다. 1번 부품과 결합이 되는 이 부분의 중심점을 작업 평면대 원점으로 잡아 볼게요. 본체 1번 가시성 잠시 꺼두고 시점은 똑같이 이 YZ 평면에 작성하겠습니다. 이 도면을 보고 그릴게요. 이 중심점의 크기가 A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도면에서 이 부분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치수 6으로 똑같이 맞춰주겠습니다. 6 입력한 후 엔터. 그리고 그 위에 중심 지름 원 하나 더 그리고 치수 입력할 건데 자, 반지름이 8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름은 16이겠죠. 그래서 치수 단축키 D 눌러서 이 원의 지름은 16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두 중간점 사이의 치수가 3. 그 다음 ESC 누르고 그리고 이 큰 원이 좌우로 왔다 갔다 거리기 때문에 중심점을 고정하겠습니다. 수평 수직 구속 조건 클릭하고 이 작업 평면대의 원점과 세로 그린 원의 중심점을 클릭해서 수직으로 구속시킵니다. 그래서 두 점 사이의 치수는 3이라고 입력했고 ESC를 누른 다음 직선 단축키 L 눌러서 이제 위쪽 형상 잡아주겠습니다. 자, 선을 그릴 때 항상 스케치가 열려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접했다는 X 표시가 뜰 때 클릭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또 수평 수직 구속 조건으로 수평 수직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이 프로파일도 구속이 안 돼서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거리기 때문에 중간에 딱 고정을 시켜 주어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수평 수직 구속 조건 클릭하고 원점 클릭한 후 키보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선에 중간점 표시가 뜨면 또 한 번 클릭. 수직 구속으로 이렇게 중간점을 딱 맞춰줍니다. 자, 치수 입력할게요. 자, D 누르고 두 선 사이의 간격이 6. 그리고 자, 여기 원에서부터 끝까지의 길이가 28.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선은 모서리에 못따기가 되어 있어서 보이는 선이고요. 이 2번 부품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가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 평면을 중심으로 양옆 프로파일을 돌출시킨 다음 이 가운데를 다시 잘라내야 합니다. 이 선을 스케치에 하나 더 그려서 구멍을 팔 때 해당 프로파일만 선택해서 잘라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단축키 L 눌러서 직선 그려주고 이 끝선에서부터 이 길이가 10입니다. 그래서 자, D 누르고 여기 끝에서부터
거리가 10. 스케치를 마무리하고 이제 돌출을 시킬 건데 이 프로파일 전체를 돌출시키겠습니다. 돌출 단축키 2 누르고 이 프로파일 전체를 드래그해서 전체 선택합니다. 자, 방향은 대칭, 측정값은 전체, 그리고 거리는 16만큼 돌출시켜야겠죠. 그래서 거리 16 입력하고 확인, 클릭. 자, 그 다음 스케치 가시성을 켭니다. 자, 이제 가운데를 잘라내야 하는데 이 부분에 해당하는 프로파일을 선택해서 돌출을 시킬 건데 이 본체에 가로막혀서 클릭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본체 2번의 가시성을 잠시 끄고 원하는 프로파일만 골라서 선택하고 싶을 때는 이 키보드의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축키 2 누른 다음 방향은 대칭, 측정값은 전체로 하고 자, 거리는 B만큼 돌출을 시켜야 되는데 자, B에 해당하는 부분이 자, 1번 부품에서는 여기에 폭, 이 부분의 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6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자, 본체 2번 가시성 다시 켠 다음 거리는 6만큼 선택하고 잘라내기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가운데를 잘라낼 수 있습니다. 다시 스케치 3번 가시성은 대개. 이제 양쪽 모서리에 못따기만 적용하면 형상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따로 못따기 치수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주소에 적혀 있는 대로 못따기는 5. 그래서 못따기 클릭하고 이렇게 양쪽 모서리 누른 다음 5 입력한 후 엔터. 이렇게 2번 부품이 완성되었습니다. 본체 1번 가시성을 켜면 두 부품이 도면대로 잘 결합이 되었습니다. 이제 공차를 적용해 줄 건데 적용해야 될 공차가 여기 보시면 A 그리고 B이고 모두 2번 부품입니다. 그래서 본체 1번 가시성을 잠시 끄고 자, 여기 보시면 이 양쪽 간격과 이 원통 부분에 공차를 적용해 줄 겁니다. 그래서 자, 수정 메뉴에 면 간격 띄우기 클릭 하시고 자, 이쪽 면 마지막으로 자, 이 원통 부분 클릭하고 공차 마이너스 0.5를 입력해서 총 1mm의 공차가 되도록 설정합니다. 자, 엔터 누르고 다시 본체 1번을 켜고 봤을 때 이 공차가 잘 적용되었죠? 검사의 단면 분석을 통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이제 파일 저장하겠습니다. 파일 메뉴에 내보내기 클릭. 자, 이름 비번호 02, 유형은 F3D 파일. 자, 위치 확인 후 내보내기. 다시 한번 파일 메뉴에 내보내기 클릭 후 자, 이름 비번호 02, 이번엔 유형을 스텝 파일로 선택하고 내보내기 클릭. STL 파일은 출력 방향을 고려한 이후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 상태 그대로 출력을 해도 출력 결과에는 문제 없겠지만 출력할 때 출력물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출력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 부품을 이렇게 90도 회전시켜 아래로 눕혀서 출력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동 단축키 M을 눌러서 형상을 이동시키거나 회전시킬 수 있는데 본체 전체를 선택하고 회전을 시키면 축이 틀어져서 이 두 부품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축을 잘 선택한 후 회전을 시켜야 합니다. 이 본체 1번 가시성을 잠시 끄고 다시 이동 단축키 M을 누른 이후 자, 이 부분, 이 원통 부분을 기준으로 부품이 회전이 되게끔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90도 눕혀주고 확인을 눌러주면 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회전이 되고요. 자,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두 본체를 함께 선택해서 마우스 우클릭 후 본체에서 구성 요소를 작성을 클릭하고 이 조립에 들어가서 현재 위치에서 접합을 클릭한 다음 두 부품 클릭하고 동작 유형을 회전으로 바꾼 이후 이 회전 축을 이쪽 잠시 회전 축을 이 구성 요소를 끈 다음에 이 부분으로 선택해서 이렇게 돌아가게끔 설정을 해야 합니다. 자, 확인 클릭. 다시 구성 요소를 켜고 이 조그만 깃발 회전 표시가 뜨면 더블 클릭을 해서 오른쪽으로 90도만큼 회전시킵니다. 그리고 엔터. 화면 돌려가며 다시 한번 공차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꼭 확인하고 이대로 STL 파일까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메뉴 클릭, 3D 프린트 클릭, 그리고 본체 전체에 클릭하고 자, 형식은 STL, 단위 유형 밀리미터, 구조는 파일 1개 확인 후 3D 프린트 유틸리티로 내보내기에는 체크 해제. 자, 확인 누르고 이름은 마찬가지로 비번호 02. 자, 파일 위치 확인 후에 저장까지 하면 끝입니다. 바로 슬라이싱 해볼 건데요. STL 파일 바로 드롭다운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방향은 저장했던 방향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자, 상단에 있는 출력 옵션 클릭해서 기본 옵션이 있고 상세 옵션이 있는데 위에서부터 품질 레이어 높이는 0.2, 외벽은 벽 라인 개수 2, 탑 레이어 4, 내부 채움은 한 10에서 20% 정도로 설정하고 속도는 90, 지지대 생성에 반드시 체크를 하고 지지대 배치는 에브리웨어 어디에나 해주셔야 됩니다. 생성 각도는 60도, 지지대 인터페이스는 체크를 해제합니다. 바닥 보조물은 브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림 라인 개수는 5로 설정하고 OK 누른 이후 상단에 있는 출력 준비 눌러서 슬라이싱 합니다. 자, 이렇게 대충 출력 경로와 서포트 어떻게 세워지는지 확인할 수 있고 왼쪽에 출력 예상 시간 56분이라고 뜨네요. 이제 상단에 있는 G코드 저장을 눌러서 G코드 파일까지 저장해 주겠습니다. 파일 이름 02 입력한 후 위치 확인한 후에 저장 눌러줍니다. 그러면 저장이 완료됐다는 알람이 뜨네요. 확인. 공개도면 2번 출력 완성된 모습입니다. 이 상태에서 서포트와 브림을 제거하고 나면 이렇게 되는데요. 회전, 이동 모두 문제없이 잘 되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공개도면 2번 모델링하고 슬라이싱까지 해서 출력 완성된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신도리코 전용 슬라이서인 3D 웍스를 사용해 슬라이싱해서 출력된 것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